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쌍용차가 내놨습니다. 정말 대박의 자동차. 이걸 보면 다른 SUV들이 껌으로 보이는 야, 이렇게만 나왔으면 쌍용차 그렇게 안 됐지. 네, 저희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사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3D 렌더링까지 그려서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얼마 전에 쌍용차가 공개한 쌍용차 J100의 스케치입니다. J100이라고 하니까 또 뭔지 모르시겠다. 사실 그렇죠. 이게 이름을 빨리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 J100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브랜딩이 좀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름을 왜 붙여? 그냥 코드명으로 다 얘기하지. JW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MQ5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마케팅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에 이름이 붙어 있어야 거기다가 마케팅을 막 얹는 거죠. 뭐 코란도, 예전에 그 코란도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래야지 이 코란도의 역사도 쌓이고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벤츠 E클래스, 첫 E클래스하고 지금 E클래스는 뭐가 같아요? 거기서 이어받은 거 뭐가 있어? 뭐 램프 하나, 나사 하나, 뭐 아무것도 같은 점이 없어요. 자동차는 DNA라는 게 없잖아. 그냥 크기도 다르고 디자이너도 다르고 만든 사람도 다르고 엔지니어도 다 달라요. 그냥 같은 건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벤츠라는 배지 정도? 그냥 그 디자인 말고는 다 다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같은 E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50년 역사다, 뭐 전통이다 얘기하고, E클래스는 원래 훌륭한 차였으니까 이 차도 훌륭하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이름을 내세우는 건 그만큼 중요한데, J100이랬다가 KR12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코란도 투리스모라고 했다가 코란도 C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막 바뀌는 거, 헤리티지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J100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바이럴이 되더라도 결국 차가 다른 이름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홍보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어쨌든 쌍용차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좀 이해하고요. 지금 J100을 보면요, 와, 디자인 만족. 야, 이렇게 나오면 뭐 킹정이죠. 네, 인정입니다. 네, 지금 스케치 보면요, 일단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차가 넓적해요. 무슨 허머나 뭐 이런 차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오프로드 성능을 정말 강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허머 EV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할 정도네요. 외관을 살짝 보면요, 뭐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랜드로버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약간 차체도 꽤 폭이 넓고 든든하고 좀 안정적으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휠하우스가 굉장히 크고 옆으로 팬더가 굉장히 튀어나와서 액티브한 느낌을 주는 점이에요. 이렇게 큰 휠을 사용하진 않겠죠.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사실 휠을 크게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휠은 오히려 작게 쓰고 타이어가 크게 되는 경우, 편평비가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이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오프로드 성향의 자동차라면 휠을 이렇게 크게 뽑는 건 약간 디자인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 보여집니다. 이 디자인에서 보닛 윗부분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뭐죠? 이게 손잡이 같이 뭐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글쎄, 차 보닛 위로 올라갈 때 잡고 올라가라는 얘기인가? 약간 보닛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 손잡이인지 뭔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겠지 싶긴 한데 이게 실물에도 있어요. 실물에도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J100 같은 경우는 루프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루프가 이렇게 컬러가 달라요.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보는 것처럼 위쪽을 다른 컬러로 하고 C필러 부분을 굉장히 높게 뽑아서 천장까지도 C필러 디자인으로 이렇게 이어가게 했네요. 이것도 재밌는 디자인인데요. 후면부에는 여기다 타이어를 달 건지 안 달 건지는 지금 확인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타이어를 달아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위치기도 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만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액티브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비레도 굉장히 예쁜 그런 비레를 갖고 있네요. KR10의 스케치도 나왔는데요. KR10 스케치는 프론트 팬더나 이 전체적인 윤곽이 약간 J100하고 닮았네요. 조금 더 만화 같아요. KR10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는데, 일단 이 디자인이 코란도를 이어받아서 코란도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J100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눈에 띄고요. 뭔가 패밀리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더 터프해 보여요. A필러도 J100도 어느 정도 서 있는 편인데 이 KR10은 훨씬 더 서 있습니다. 아마 차가 조금 더 작기도 할 것 같고 좀 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간 것 같아요. 좀 더 터프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도 아마 들 것 같습니다. 문짝이 지금 4개가 다 그려져 있긴 한데 앞쪽 문짝은 확실히 열릴 것 같고 뒤쪽은 좀 작은 문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투도어로도 나올 수 있겠다
싶다 싶은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짧은 바디를 갖고 있는 자동차 같아요. 동글동글한 헤드램프 이런 거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작으면서 더 당당한 그런 SUV의 형상을 갖고 있네요. 포드 브론코라든지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귀엽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처럼 요즘 유행하는 SUV 디자인을 잘 살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스케치만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쌍용차 J100 사진이라고 하고서 이메일로 많이 보내오셨어요. 메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쌍용차가 이렇게 죽지 않는다고 하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사진 보면 야, 전면부는 컨셉트 드로잉 그대로네요. 와, 이거는 멋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촬영 장소는 화성 카트리네요. 화성 카트리에서 촬영이 됐는데 아마 여러가지 주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쌍용차가 테스트 환경이 그렇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르노 삼성이나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공동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차는 도대체 뭘 테스트하고 있나? 잘 보면 뒤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아요. 견인 능력 같은 걸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어떤 무게짐을 이렇게 실을 수 있도록 뒤쪽에 견인 고리를 채우고 이렇게 주행해 보고 있는 것 같네요. DRL 같은 경우도 렌더링 스케치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그릴도 예쁘게 이렇게 춤춤춤 약간 지프 느낌이 나기도 하네. 근데 지금 지프 따라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기에 쌍용차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지프보다 멋있으면 됐지. 이거 지프보다 멋있네. 괜찮네. 어쨌든 지금 디자인에서 그렇게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위쪽에 그릴이 이게 진짜로 그릴인가?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아래쪽이 진짜 그릴인 것 같고 위쪽은 디자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A필러는 조금 더 세워서 조금 더 터프하게 가도 좋았을 것 같은데 A필러 살짝 높이니까 이게 도시명의 느낌이 꽤 듭니다. 예를 들면 티볼리라든지 코란도라든지 이런 차들이 A필러가 누운 SUV잖아요. 근데 우리가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라든지 이런 차들 아니면 랜드로버 디펜더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 되게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 있을수록 더 오프로더 같은 느낌이 들고 눕힐수록 더 온로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온로드 주행하는 차 같은 그런 비율을 갖고 있어요. 프론트 마스크와 이 A필러의 기울어짐은 조금 언밸런스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윈도우 라인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윈도우 라인이 보통 이렇게 수평으로만 갈 것 같은데 얘는 윈도우 라인이 이렇게 가서 내리꽂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윈도우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수평도 아니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네, 이 아래쪽에는 레이더가 하나 장착되어 있고요. 다른 브랜드랑 마찬가지로 이 레이더를 이용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당연히 들어가고요. 당연히 긴급제동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차선 유지 기능도 쌍용차가 굉장히 앞장서서 일찌감치 장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차선 유지도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IT 기술에 대해서 쌍용차가 꽤 앞서가 있는데 좀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죠. 쌍용차는 이 IT 개발에 있어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따라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뜻밖의 장점?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디오 스트리밍 쌍용차가 제일 먼저 했다니까? 현대차는 이제 시작하잖아요. 쌍용차는 옛날부터 됐어요. 음성인식 쌍용차가 제일 잘 된다니까? 그냥 네이버 스피커가 장착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쌍용차가 잘하는 부분이 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모든 기술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됐지만 지금 자동차 회사는 여러 가지 기술을 조합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릴 옆쪽으로 뭔가 이렇게 세로로 된 에어 인테이크 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에어 인테이크는 아니고 여기는 안개등을 장착하는 장착 위치인 것 같습니다. 안개등 주위로 이렇게 크롬 장식으로 과격하게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멋지기도 하네요. 전면부는 어쨌든 랜드로버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끼워져 있는 휠은 코란도 휠인데 실제로는 아마 다른 휠이 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어울리는 휠이 아니네요. 그런데 전면부는 굉장히 렌더링을 닮았다고 생각되는데 좀 실망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측면 펜더가 굉장히 과격하게 도드라져 있었는데 실제 사진을 보니까 저 펜더 다 어디 갔어? 이 펜더 다 어디 갔어요? 뭔가 조금 섭섭한데? 위장막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위장막이니까 실제로 이게 얼마나 드러나는지 이걸 확인할 길이 없는데 아마도 최종 버전에서는 조금 더 튀어나온 걸로 보일 걸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쌍용차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자, 그래서 측면에 보면요, 이 클래딩 같은 경우에 보통의 SUV들 오프로드 느낌이 나게 하려면 클래딩을 더 거칠게, 더 과격하게 이렇게 뽑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온로드, 도시명일수록 이 클래딩을 차체색으로 도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차를 보면 일단은 지금 클래딩이 그렇게 과격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진으로 봤을 땐 그렇게 과격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심각하게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하다 싶은 그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쌍용차 이제야 정말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가 됐네요. 조금만 일찍 하지 그랬어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내놓고 가세요. 가시더라도. 지금 인테리어도 살짝 공개되긴 했는데요. 이건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라고 해요. 그래서 특허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성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확실해 보이고요. 잘 보면 이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최신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도 하나로 쭉 이어지는 이렇게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봤던 최신 인테리어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쌍용차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쪽에 보면 위쪽에 HUD를 위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기도 하고요. HUD를 이제는 컨바이너 타입이 아니고 앞유리에 비추는 이런 제대로 된 HUD를 만들어서 붙여줄 모양이네요. 야, 이렇게만 나와다오. 네, 당연히 파워트레인도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1.6L 디젤이 있고요. 그리고 1.5L 가솔린 터보, 그리고 2.2L 디젤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쌍용차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런 파워트레인 말고도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하이브리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EV가 있겠죠. 사실 하이브리드가 쉬운 것 같지만 엔진도 잘 만들어야 되고 EV 기능도 잘 만들어야 돼서 이 둘을 잘 조합시키는 것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만들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쌍용차가 친환경차를 만든다고 했으면 하이브리드보다는 EV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차 지금 봤을 때 이 외관 정말 멋지잖아요. 이 차 전기차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일단 진짜 내놓는다 이것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추구하는 게 적어도 그거다. 만약에 기회되면 EV로 이 형태로 차를 내놓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쌍용차가 하고 싶은 방향이라는 거죠. 실제로 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할 수 있다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전기차로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쌍용차의 새로운 자동차를 살짝 보셨는데요. 쌍용차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이 차가 한 1년, 2년 전에만 나왔어도 쌍용차가 이렇게 어려워지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내놔서 다행이고, 쌍용차가 이달 말까지 인수희망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좋은 세주인을 만나든가 아니면 쌍용차가 뭔가 커다란 터닝포인트를 마련해서 이런 멋진 자동차, 미래가 있는 자동차들을 꼭 내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